가위바위보. 윤정빈 대표님 찬성, 네, 네. 김진세 대표님 반대. 온라인 계약 찬성과 반대. 계약해도 안 돼 얘네들은. 그냥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욕 먹을 수 있어. 네, 큰일 날 수 그쵸. 있어. 아니 이게 네. 뭐야?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온라인 계약이 통해서 학습 효과가 이루어질지 아이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른들이 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학습 효과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떠세요? 뭐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많은 테스트를 경험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방식을 좀 다양하게 이제 개방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줌이나 뭐 구글의 행아웃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접속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수업, 이런 것도 하나 방법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EBS나 아니면 선생님이 찍었던 어떤 학습 강의를 아이들이 시청하고 그 시청한 내용을 어떤 수업의 참석으로 인정하는 형태, 이걸 이게 교육부에서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대안을 마련했고, 세 번째는 아예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과업을 아이들은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출석을 체크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면 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타 수업 방식, 이렇게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맞는 수업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유도한다면 이미 인강으로 많이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계세요. 쌍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과제 중심의 그런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이 교육의 다양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험해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거 뭐 사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온라인 계약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초등학교 계약은 가장 늦추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이 가장 늦어져 있는데, 이게 엄마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학생들이 일단 앉지를 못해요. 앉지를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오후 2시까지 계속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원에는 한 클래스가 지금 10명이 넘지를 않는데, 이 학생들 가지고서 하더라도 개똥아 길똥아 전부 다 앉아라라고 하는데 애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오지를 않아. 출석만 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학교 지금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거기에다가 30명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저요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통제가 안 돼요. 실제 학교 수업의 제일 지금 교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울타리 내에서의 선생님이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화상으로는 만날 수는 있는데 아이가 이 교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이 방을 뛰쳐나간다라고 하더라도, 화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불러내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화장실을 30분을 갔다, 아니면 1시간을 갔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핸드폰을 들고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요즘에 방송 뭐 리얼리티 방송하듯이 저희 집 뭐 피아노가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 다녀요. 이거 다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과연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EBS의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별도의 컨텐츠를 가지고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몰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나치게 강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머님이, 학부모님이 옆에 보통 계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학부모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육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생님이 보통 하실 때 야 들어! 자 수업하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훈계도 하고 아이들에게 지금 통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순화된 표현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에이 뭐 이러기 시작을 하고, 하나 더 30명이 동시에 한마디씩 거들어도
난장판이 됩니다. 이게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들어야 될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의 수신호, 그러니까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통해서 아, 내 타이밍이구나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교환이 되는데, 그럼 비언어적인 신호가 교환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수업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 이제 계약 전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해보셔서 오히려 원장님들이 더 베테랑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 이게 그 당연히 온라인 네. 계약을 한데서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건 100%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현재 학습을 꼭 그 집중해서 받아야 될 학생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더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이고, 이 초등 저학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의 기능이 더 많은, 혹은 사회를 살아가는 기초 소양을 닦는 게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계약의 핵심 관심 대상은 좀 약간 그 상위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어렵고 당연하죠. 그 부분은 계약해도 안 돼 얘네들은. 그냥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욕 먹을 수 있어. 네, 큰일 날 수 그쵸. 있어. 아니 이게 뭐 네.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학습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신문에 좀 위험한 대문자가 발언. 되게 나갑니다. 물론 저도 위험한 발언이니까 아는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 관심에 집중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영역, 예를 들어 고등학생, 중학생 이 아이들부터 우리가 학습 의욕이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쪽으로 관점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다자간 쌍방향 수업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중심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미 EBS에 굉장히 많은 교육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 많고, 지금 오늘 보니까 부모님과 어디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 무료로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많은 교육 콘텐츠를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번 학습하고, 거기서 보고 이해한 내용을 뭐 어떤 단톡방이라든지 혹은 그 댓글로 뭐 어떤 수강했는지 들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이 부모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통제하고 조절하는 온라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적용해봐서 아이들을 교육 사각지대로 몰지 말고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제 네. 초저에는 아무래도 네.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에는 동일하시는 네. 거고, 네. 잠깐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면 교대를 나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초등학교는 이제 보육뿐만 아니라 기초 네.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일은 드물다. 초등학교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맞습니다. 입장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기초학습 능력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쌍방향 수업도 우리가 이번에 겪어봐서 알지만 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뭐 토론도 불가능하고요. 실제 모든 학생이 집중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하기에는 한반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게 아까 지금 임정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EBS 컨텐츠 같은 것들을 던져놓고 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 그러니까 결과물 제출해, 마치 대학교 레포트 제출하듯이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교 숙제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한 현실적 지금 인원수, 적정 인원수도 어려운 뿐더러 만약에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제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학원의 역할은 점점 비대해지다 보니 어느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 한들 지금 좋은 소리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저 이번에도 느낀 게 교육도 심리다. 그러니까 뭐 경제도 심리고 뭐 다 심리인데 교육도 심리다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학생이 지금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데 걔는 늘어져 있어요. 팰 거야?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사이사이에 보여. 들락날락거리면서 공부해 하고 찌르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엄마가 결국은 휴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모든 엄마들이 옆에서 붙잡고 있는데 우리 길동이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만천하의 모든 엄마들한테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엄마가 궁극적으로는 휴원을 했어요. 학원에 있으면 선생님이 어쨌든 조금 부진한 학생들도 잘 케어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소문의 확산이 아주 대놓고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부진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불어 실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 우리 해봤지만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로그인해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앉아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듣고 이거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 다시 말해서 인강을 활용하는 가장 많은 학년은 고2와 고3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고2, 고3이 되게 되면 학원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서 온라인 수강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 내에서의 관리의 문제가 네네. 바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지 못했던 교육의 사생활의 노출 문제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고지 나오는 것은 뭐랄까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지금 이제 화상으로 우리가 비춰져 있던 어떤 사람의 초상권이라든지 네. 혹은 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이 뭐 캡처돼서 돌아다닌다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계속 이제 고지가 나가고 있고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어떤 저작권 문제나 온라인으로 인한 어떤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 주십사 지금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서로 조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가야 될 문제네요. 네네네. 꼭. 네. 그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냥 아이들한테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가요?